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월달 좋은 날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쵸? 근데 오늘 점심 때는 뭐 28도, 29도 뭐 이렇게 된다는데 아침에는 제가 나오는데 뭐 16도 이렇게 겁나 추웠어요. 쌀쌀이 아니고 막 새벽에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는 서울을 와야 되니까 조금 건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죠. 편하게. 긴장 푸시고 내일부터는 긴장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9시에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9시 늦게 오시는 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풀고 오세요. 여기 카페 가서 왜냐면 서로가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치? 나는 일찍 왔는데 기관차 아저씨가 안 오고, 그치? 뭐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오시도록. 아셨죠? 우리 시험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오셔서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04호에 있는 우리 직영상반 학생들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제가 좀 손가락이 좀 거시기해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조금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논술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하면 걱정한 대로 간다.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귀결이 돼요. 그런 걸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타자가 나와서 볼을 칠 때 나는 이거 잘못 치면은 병살타를 당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병살타를 친답니다. 근데 볼이 잘 맞을 때는 야구공이 아주 축구공만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들 좀 아시는,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이 대중화 됐으니까 저 때는 안 했지만, 골프를 보면 이렇게 그린에 이렇게 깃발 꽂아 있는 그린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모래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해저드도 있고. 그래서 볼을 못 치는 사람은 그 모래밭이 보인답니다. 근데 볼을 잘 치는 사람은 모래밭은 안 보이고 그 그린이 보인답니다. 그 깃발 꽂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뭔지 알죠? 근데 골프 칠 때는 수류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 다 빠쳐요. 그거 빠칠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다 가는 건데, 요 앞에 있으면 열이면, 아마추어들은 열이면 한 7명 정도 전부 다 거기다 다 빠쳐요. 그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그래요. 이유는 어디에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누구뿐? 여러분 스스로뿐. 그러니까 믿고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1, 2월 달부터 계속 형성평가를 하면서 7, 8월 때 여러분 쓰는 거 보고 내가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 가도 돼.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치? 불안하니까 앉아 있긴 한데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보다 더 잘 쓰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선생님 그 몇 살이잖아. 아니, 여러분들 너무 잘 써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쓰고 있으니까. 수업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 참 불편하다. 수업 진행. 아무튼 논술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제 여태까지 제가 늘 얘기해서 논술은 뭘 갖고 쓰는 거라고, 테크닉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내용 갖고 쓰는 건데, 내용을 여태까지 다 해왔어요. 우리 이제 9월 달부터 테크닉을 조금만, 요만큼 음식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바질가루 조금 뿌리면 되듯이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그 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수업 진행을 말씀드리면 글씨가 좀 거시기하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모고를 풀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 보고 2를 풀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거꾸로 교실 할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교실은 뭐 하실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시는 게 맨 마지막이니까 잠깐 시간을 거꾸로 교실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강생들도 온라인 상에서 스타디 하시는데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전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교실까지 할 거고 이따가 거꾸로 교실은 여러분들 그 명단을 저 뒤에다가 쭉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은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냥 대충 써놓고 밑에다가 충원 2명 그러면 누군가가 쓰면 같이 하시면 되니까 뭐 아니면 1명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나눠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15분 쉬고 해설을 할 겁니다. 15분을 쉬는 이유는 뭐냐면 쉬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해설지 나눠드리는 시간 5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0분 쉰다고 생각하시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설지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 끝나고도 똑같이 15분. 그러니까 요거 해설 끝나고도 10분 쉬시면 5분, 그러니까 10분 쉬시면은 5분 시간에 요 해서 모의고사 두 번째 거를 와서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도 15분 쉬시고 그러면 이제 10분 쉬고 15분 동안 요걸 또 나눠 드리고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은 전부 다 15분씩인데 공식적으로는 10분이다. 그리고 5분은 나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없으면은 자리 없으면은 저 뒤에 가서 또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60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60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70분이 됐든 80분이 됐든 쓰실 수 있는 만큼 쓰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훈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60분을 지켜서 쓰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60분 안에 다 못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떨어져야지,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70분이든 뭐가 됐든 더 쓰시는 게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무 60분을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60분 안에 쓰면 좋고 그게 안 되면 70분을 써도 좋고 그러니까는 너무 그거의 시간은 단 우리가 그 7, 8월 때도 했습니다만 시간은 요거 60분을 드리면 60분은 꼭 지키시도록 55분에 누가 끝났는데 5분 전에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열받는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은 늘 얘기하죠. 우리들은 김인식 군단이니까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5분 동안 주무세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두 번째, 요거를 쓸 때 선생님 문제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책을 보고 쓰세요. 선생님 책 안 보고 쓰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언제? 그거는 시험 보러 가서.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최종 점검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면 보고 쓰세요. 보고 쓰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그거 보고 그냥 평상시에 봤던 거와 내가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보고 쓴 거는 달라요.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보고 쓴 거는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보고 쓰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들춰가면서 쓰셔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알고 있는 거는 쓰고 모르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들춰서 써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답안지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5개가 돼 있어. 그렇죠? 여기 이제 5줄씩 져 있고요. 그렇죠? 요게 한 단에 뭐를 쓰고 5줄에 서론 쓰고 요거에다가 첫 번째 거, 요거에다가 두 번째 거. 뒤로 넘어가면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5줄에 결론. 그러면 첫 번째 걸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라? 이 두 단을 빼놓고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써라. 그리고 나중에 책을 보고 요거다가 쭉 써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서론은 5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서론을 10줄 쓰는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서론은 5줄을 넘기지 않도록.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서론을 3줄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야해. 너무 야해. 남자 너무 야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약하니까 5줄을 쓰도록 노력을 해라. 서론에는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주의 환기 전략을 쓰고요. 글자가 좀 너무 쪼만하다. 두 번째는 뭘 쓰는 거죠? 논제를 쓰지요. 그 다음에 이게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는 뭘 쓰고요? 첫 번째 요약을 하고, 그래도 좀 잘 써야죠. 두 번째 뭐를 하는 거고요? 교사의 다짐을 쓴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개요도를 짤 때 아예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의 환기, 논제, 요약, 교사 다짐, 교담 이렇게 쓰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써. 왜냐하면 이 주의 환기 전략은 뭐를 쓰는 거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논술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필요성을 쓰는 거고요. 논제는 그 위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 환기 전략은 3줄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제는 2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근데 3줄인데 여기 4줄까지 써도 돼요. 그러면은 논제는 2줄이 아니라 1줄에서 2줄이 되겠죠. 1줄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서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알겠지? 따라서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너무 간단하지, 그치? 왜 4줄을 썼으니까. 그런데 얘가 3줄 쓰면 2줄을 쓰면 어떻게? 따라서 주어진 논제라는 단어 대신에 논제를 하나씩 쓰는 거야. 1번 김인식, 2번 저인식, 3번 어쩌고, 4번 어쩌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럼 2줄이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습니까? 말뜻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줄을 썼을 때는 얘를 2줄 쓰려면 그걸 논제를 다 써.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논하고자 한다. 근데 4줄을 썼을 때는 1줄만 쓰면 된다. 어떻게? 따라서 주어진 논제, 고담에 대해서 논하고자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첫 번째 요약을 하고, 요약은 이 논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 논제를 다시 뺏겨서 쓰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뽑는 거다 우리는? 교사를 뽑는 거다. 그래서 교사인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늘 얘기했었죠.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아니면 교육부 장관 뽑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뽑는 거다? 교사. 그러니까 결론은 교사인 내가 잘해야 된다. 교사인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어는 노력해야 한다. 경주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부 다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주의 환기 전략 쓰기가 힘들어요. 요 주의 환기 전략 저도 그래요. 저도 연구의 필요성을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저는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 여기 좀 3줄에 맞춰 쓰려니까 좀 힘들긴 한데 좀 많이 쓰면 쓰기가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줄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의 환기 전략을 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면 요 밑에 걸 못 쓰죠. 그래서 주의 환기 전략은 서론은 빼놓고 뭐부터 쓰느냐면 본론부터 쓰세요. 여기서부터 쭉 쓰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쓰고 요약을 쓰고 교사의 다짐을 쓴 다음에 거꾸로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뜻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교사의 다짐을 맨 마지막에 쓰면 사실 여기서부터 쓰는 게 올바른데요. 논제부터 이렇게 쭉 써가고 그 다음에 요약 쓰고 교사의 다짐을 쓰면 그래서 교사의 다짐이 예를 들어서 뭐 장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왜 장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 교사는 장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럼 뭐 이제 교사의 역할은 수업을 잘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수업이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장학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뜻 이해되셨어요? 교사의 다짐에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럼 여기다 왜 커피 마셔야 되는데 안 졸려고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한번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교사는 가끔 커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 5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교사의 개요도를 쓰면서 개요도를 쓰다 보면 교사의 다짐이 뭐에 대해서 쓸지가 어렴풋하게 생기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 왜를 붙여서 쓰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환기 전략과 교사의 다짐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알아봐야 돼. 여긴 그래서 해야 돼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고급진 언어로 수미상관 그래. 수미가 같아야 돼. 상관이 있어야 돼. 여기는 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빵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이거 잘못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선생님 주의 환기 전략하고 교사의 따지면 같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다. 여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쓰는 거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자. 같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르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케이. 같은 거니까 그렇게 써라. 그 다음에 이제 논제를 쓸 때 논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4개씩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김인식 교육학을 듣는 여러분, 우리 김군들은, 김인식 군단 줄이면 김군들은 뭐의 문제냐면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논술 채점을 하다 보면 엄한 데 거 쓰고 앉았어. 너무 하는 게 많아서. 요거는 잠시 접어두시도록.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 게 없는데요. 그럼 쓰시고. 너무 많은 게 많아요. 그럼 잠깐 접어도. 근데 요건 이제 면접할 때 써먹는 거고. 그럼 언제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일단 논제를 보고 1, 2, 3, 4 쓰겠죠. 그쵸? 써 이렇게. 썼어요. 5개 쓰고 뭐 6개도 쓸 수 있고 썼어요. 그리고 나면 요거는 요 두 번째 논제는 논술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어떻게 써야 된다? 배점에 있다. 배점에 있다. 이유는 요 배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거를 쓰면 안 되고 뭐만 써라? 요 배점에 의한 거를 써라. 이해되셨습니까? 배점에 의한 거를 써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개요도 짜는데 5분 넘기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그 5분 시간을 어떻게 전 짜다 보면 10분 이상 걸리는데 왜 10분 이상 걸려?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니까. 배점 기준을 보고 문제도 안 읽고 배점 기준을 보고 얘를 써. 예를 들면 오늘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를 봐야지. 8월 달에 우리 형성평가식으로 여러분 나눠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나눠드렸어요. 배점 기준을 이건 이제 이따가 조금 제가 좀 활용을 할 건데요. 배점 기준을 한번 보면 자 배점 첫 번째 정교한 어법과 제한된 어법 설명 및 성적 저조 이유 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어디 갔어? 저쪽 쓸 데가 없네. 저쪽 좀 가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다 쓰자. 자 그러면은 정교한 어법과 제한된 어법 설명 및 성적 조조 이유. 그럼 첫 번째 정교한 어법과 제한된 어법 누가 얘기하는 거? 번스타인 쓰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한된 어법과 정교한 어법을 설명하래. 그럼 이렇게 써요. 정 다 쓸 필요 없어. 바보처럼 이거 왜 쓰고 앉았어? 동그라미 1번에 제 2번에 정 제한된 어법은 정교한 어법은 핵심적인 단어 썼어요. 그리고 뭐 쓰라고 그랬어? 성적 저조 이유. 그랬으니까 이제 2번에 뭐예요? 설명. 뭔 설명이야? 성적이 저조한 이유. 끝. 문제를 안 읽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를 안 읽으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냐면 김교사의 관점에서 써라. 그럼 김교사는 읽어봐야 돼 이제. 김교사가 뭔 얘기를 했는지. 김교사가 뒤리깽 얘기를 했는지 드리븐 얘기를 했는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런 거를 읽어봐야 돼.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두세요. 1 그러고 여기 남겨둬. 뭐 하려고? 문제를 보고 이거 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문제 읽을 필요 없잖아. 사실은 여기 보기에 있는 문제는 안 읽어도 되는 문제들이 많아.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거 쓰는데 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제한된 정교한 제한된 어법에서는 문단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간단 한 글자씩.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교한 어법을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남겨둬. 밑에 거 써가. 밑에 거 써가는데 우리의 뇌는 멀티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 잊어버리게도 만들었지만 굉장히 멀티플하게 만들었어요. 밑에 거 쓰다 보면 요 한쪽 구청에서 정교한 어법이 스물스물 올라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때 탁
써. 근데 그때까지도 선생님 안 쓰시면 어떻게 해요? 낸 게 더 그러고 여기 써가다 보면 생각나. 그럼 정교환어법 쓰려고 두 줄 남겨놓고 써 그냥. 그러다 보면 밑에 거 쓰다 보면 생각이 나요. 선생님 끝날 때까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많은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해? 그러고 시험지 내면 생각나. 그치? 그럼 다시 들어가서 쓴다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그거까지는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두 줄 남겨놓고 써라. 선생님 두 줄 남겨놓은 걸 제가 늘 얘기했죠. 선생님 두 줄 남기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세 줄 남겨놔도 되고 10줄 남겨놔도 상관없다. 저 줄은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다. 그냥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자가 저 줄 없이 백제에서 막 위로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막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다. 선생님 저는 글씨가 커져갖고 저 두 줄에 하나씩 쓰면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저는요 돋보기 보고 애들이 채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골탕 먹이려고 글씨 조그맣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줄에다 막 세 줄 쓸 거예요. 써도 돼요. 상관없다. 전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단지 우리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 박스만 넘어가지 않도록 쓰면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볼펜에 좀 투자를 하세요. 지금부터는. 어떤 거 내가 시험 보러 갈 때 쓸 볼펜을 사가지고 주구장창 그걸 쓰세요. 일종의 그것도 부와 특수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했던 거 썼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논술할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전공 공부할 때 뭐 연습장에 쓸 때고 뭐 할 때고 전부 다 그 볼펜 갖고 쓰세요. 주구장창. 그래서 그 볼펜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조금 돈을 좀 투자해서 조금 편하고 좋은 걸로 좀. 자, 개요도 작성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개요도 작성하는데 다 해서 어떻게? 5분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는 받으면 맨 처음에 이거부터 쓰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쓰고 맨 밑에다가 결론 쓰고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고 이제 배점을 보고 여기다 써가. 이렇게. 그러고 이게 제대로 써져 있는지를 이제 박스를 읽으면서 문제를 읽어야 풀 수 있으니까 박스를 읽으면서 내가 쓴 요 개요도 여기 썼던 요게 맞는지. 오케이. 맞으면은 두고 잘못됐으면은 수정하고. 개요도는 어떻게 쓴다? 문제를 읽고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라? 배점 기준을 보고 써라. 그러면 배점 기준을 보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걸 안 써요. 예를 들면 번스타인 감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그쵸? 번스타인 감 구조와 배고픔 다 있어. 그럼 머릿속에다 막 써놓는데 나머지 쓰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논술의 기준, 채점 기준은 배점 기준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선생님 배점 기준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쓰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감점은 안 당해요. 대신에 다른 데서 획득해야 되는 점수를 못 얻을 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손만 아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오른손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밥도 왼손으로 드세요. 왼손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두고 얼마나 불쌍해 오른손.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 안 들었어? 빨리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빨리 그래도 토닥토닥 한번 해줘. 아유 고마워 빨리 한번 해. 진짜 농담 아니야. 저 오른손 쓰는데 새끼손가락 이러고 있으니까 글씨도 못 쓰고 아주 아무 힘들어. 타이핑 하는데 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가 아파 여기 이렇게 들고 칠라니까 요거 요렇게 치자 이렇게 그래도 감사해야지. 얘까지 다쳤으면 독수리 탑법 이러고 앉았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 가끔 가다가 제자 써야 되는데 안 제자 써야 되는데 바깥 제자 얘로 쓰니까 바깥 제자 눌러갖고 다시 또 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래서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이제 이게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요거 수업을 하는데 진도 어떻게 그럼 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갑니까?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제가 사실 원래 생각은 8주 동안을 영역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수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모의고사식으로 막 다 섞어서 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절충을 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별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8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6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4주 동안은 종합적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는 6주는 그냥 이렇게 영역별로 갈 거니까 미리 한 번씩 보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4주 동안이니까 총 8개의 모의고사를 푸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4주 8개, 16개구나. 16개. 왜냐면 일주일에 4개씩 푸니까, 월로 하니까. 그러니까 종합 모의고사를 16개를 푸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저는 종합 모의고사를 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 한 문제 갖고 오고, 교육의 목적 어쩌고, 그쵸? 그래서 심리에서 갖고 와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쩌고,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치? 난 이런 수업 하려고 그래. 방법에서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가에서 하나 갖고 오고. 편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교육의 철학만 갖고 내려니까 생각이 이렇게 축소돼.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의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다시 수정해서 어떻게 갈 건지는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상 진도는 6주는 영역별, 그 다음에 4주는 종합 모의고사로 치러질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첨삭이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선생님, 그럼 첨삭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잘 해줘요, 잘. 어떻게 잘 해줘요? 그냥 잘 해줘요. 첨삭을 할 때 첫 번째는 제가 첨삭하는 거는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첨삭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셀프 첨삭이 첫 번째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이제 답안지를 나눠 드릴 거잖아요. 그 답안지를 나눠 드리는데 이렇게 쭉 써갖고 이렇게 예를 들면 말로 쭉 써갖고 나눠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나눠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드려요. 지금 모의고사 나눠 드리는 걸 빨리 좀 보시죠. 지금 나눠 드린 거 거기 보면 1번에 서론에 주의, 관계, 전략, 논제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나눠서 그 밑에도 보면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언어사회학의 이론의 공식어, 대중어, 그래서 번스타인의 견해가 어떻고 그러면 설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서 나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교화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나눠드려야 읽어봤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툭 터가지고 이 앞에 있는 제목, 서론 빼고 주의, 관계, 전략 빼고 다 이어서 쓰면 그냥 논술이에요. 그렇게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선생님 그런 거 안 나눠주세요?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이것만 빼면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저는 평가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타당도를 따져야죠. 목적이 공부하는 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볼펜이 2자루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주로 쓸 때 쓰는 볼펜과 첨삭할 때 쓰는 볼펜이 달라야 돼요. 첨삭할 때 쓰는 볼펜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제가 이걸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논술 쓴 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시는 거. 플러스. 이거 더 써야 되는데, 이거 더 써야 되는데. 뒤에 제가 답안을 하나 맨 마지막에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 나눠드린 거 제가 7, 8월 때도 나눠드렸던 똑같은 건데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이것으로 쓰신 쌤은 지금 열심히 전라북도에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뭔 수업을 하겠어, 그치? 학교 가면 싸우는 게 일이니까, 전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희식 군단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제가 쭉 보시면은 거기 정교한어법에 동그라미를 확 쳐놨죠. 거기 보시면 지금 논제 중에 정교한어법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플러스 논리적 이렇게 써있죠. 이건 제가 플러스 논리적이라고 쓴 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쓴 거예요. 셀프 첨삭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논리적 정교한어법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기는 읽어가면서 다 썼는데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이걸 플러스 논리적이라고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기가 플러스 논리적이라고 썼으니까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나는 이 논리적이라는 단어를 꼭 쓰겠다라는 것이죠. 이 논리적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에면 자의간이 효과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미완성 과제에 더 관심이 많아서 기억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책을 보고 그냥 썼던 아무튼 썼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쓰면서 머릿속에 그냥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논리적이라는 게 빠져서 마이너스 0.5 그라고 동그라미 확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채점할 때는 0.5점을 감점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셀프 첨삭을 해라. 그리고 스터디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첨삭을 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스터디를 하실 때 뭐 하냐면 다른 사람, 스터디원들과 예를 들면 번스타인에 대해서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혹시 있으면 서스름 없이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읽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서 이해하려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알려주세요. 근데 잘난 척이 안 돼요.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된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김희식이가 그랬다고요? 그 전에 누가 그랬다고요? 비고츠키가 그랬어요.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내가 가르쳐 주다 보면 내 사고가 정리돼요. 그래서 나도 땡큐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땡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사고가 명확해졌어. 그래서 몰라갖고 물어본 사람한테 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크림 먹고 싶은 사람은 계속 물어보세요. 나 이거 모르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서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돌려가면서 셀프 첨삭을 해주세요. 돌려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터디가 구성되면 모여가지고 각자 전부 다 색깔 있는 볼펜 하나씩 서로 선택. 나는 녹색, 나는 초록색, 나는 노란색, 뭐 이렇게. 나는 흰색, 흰색은 안 보이려나.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누가 첨삭한 것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첨삭을 해주면서 내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첨삭해줄 수 없이 너무 멋있는 글이 있어. 오케이, 굿. 이렇게 막 쓰고 싶은 거 있어. 그럼 거기다 써줘. 오케이, 굿.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그게 내게 돼. 그럼 우리들의 전반적인 성적은 다 이렇게 올라가. 제가 그랬죠. 스터디는 다 망하거나 다 붙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80% 이상이 붙거나 80% 이상이 떨어지거나 스터디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팀은 거의 다 붙어요. 80% 이상이 붙어요. 떨어지는 사람은 전공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교육학 때문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첨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첨삭을 몇 번 하는 거죠? 셀프 첨삭. 내가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조원들끼리 첨삭을 해주면서 좋은 거는 내가 배우고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저한테 첨삭을 의뢰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가지 말고 안 봐도 될 부분 내가 맨 처음에 첨삭해 준다고 그랬더니 지금 오래전 얘기예요. 학생들 그냥 툭 던지고 가요. 나는 토할 것 같아서 똑같은 거 계속 읽느라고. 안 읽어도 될 부분 있잖아. 내가 봐도 이 부분 안 읽어도 돼. 번스타인은 잘 알아서. 그러면 굳이 나한테 번스타인을 읽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선생님 저는요. 오늘 거는 이상하게 서론에 안 써줬어요. 그럼 서론만 이렇게 박싱. 그래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요. 서론만.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번스타인 쓰긴 썼는데 뭔가 좀 첨삭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번스타인만 이렇게 박싱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만 읽고 드릴게요. 이유는 저 토하기 싫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죠.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것을 볼 수 있고 개개인별로도 여러 번 볼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요. 총 몇 번을 봐주세요? 무한대. 가능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만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맨 처음에는요 항상 그래 한 2주 3주 정도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별로 의뢰를 안 해요. 왜 이제 좀 자신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게. 인강생들도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요 부분만 봐주세요라고 그 부분을 저한테 타이핑해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메일은 블로그에 가면 있는데 네이버 메일 모르는 사람 거기 보면 있는데 그래서 제 아이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키스 에듀케이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9세 아니에요? 19세 아니에요? 김민식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키스 에듀요. 이제 이해돼서 이제 정유화가 되지. 그러니까 유의미 부호화가 됐어. 키스 에듀. 그래서 그래요. 19세 아니에요?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타이핑을 해서 좀 보내주시면 인강생들도 제가 훨씬 더 대신에 MS로 쓰지 말고 우리 한글 이용하자고 대한민국 한글로 좀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리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가 거꾸로 교실할 때 저 맨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수시로 갖고 와서 선생님 이만큼 봐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봐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첨삭하기 전에 예를 들면 설명하다가 좀 이상하게 말이 잘 지금도 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
조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제가 와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다른 시간에 저한테 첨삭을 의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저한테 와서 첨삭을 의뢰하면 훨씬 더 리턴이 금방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인강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요 요거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 문 앞에 그 봉투가 있으니까 그 봉투에다 놓고 가시면 제가 첨삭해서 넣어놓을 테니까 학원 혹시 오시면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선생님 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뭐 나중 가서는 야 뭐 한번 왜 내가 별로 손댈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 오 좋아. 그럼 끝이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기 위한 거다. 이해되셨죠? 첨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론을 쓸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본론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서론이 있고요. 아이고. 좀 이렇게 좀 쓸게요. 본론이 있어요. 본론에 일이 있죠. 본론 1에도 서론이 있고 원래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 2에도 서론이 있고 왜? 본론 2를 얘기하려고 서론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요 앞에다 그냥 소서론 이렇게 말을 붙여요. 원래 서론은 얘인데 근데 요 소서론이 너무 길어. 2줄씩 쓰지 마. 2줄 쓰는 사람은 내가 맴매할 거야. 저 좋은 거 있어요. 쇠달린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본 소리야. 오늘 해 떴잖아. 그래서 해본 소리야. 소서로는 2줄이 아니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김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렇게 쭉 써. 알겠지? 저거 많이 쓰려고 하지 마. 의미 없어. 여기 소결론도 어떻게 해라? 많이 쓰지 마라. 심지어는 소결론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목이 써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논해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소결론에 그래서 교사 역할은 이거다. 여기도 소결론에 교사 역할은 이거다.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걸 계속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쓰되. 왜 쓸 필요가 없느냐? 맨 마지막에 종합해서 쓰면 되거든. 결론에서. 알겠죠? 그러니까는 쓰고 싶으면 요 소서론과 소결론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절대로 한 줄 넘어가지 마라. 알겠죠? 한 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단도직입적으로 써. 소서론이 막 3줄씩 돼. 3줄. 번스타인 그러니까 아는 게 있거든. 저기 아까 저 제한되는 법이니까 막 번스타인에 대해서 막 3줄 막 써. 왜 써? 손 아프게. 채점 기준과는 관계 없다. 선생님 제가 썼는데요. 다른 걸 썼으면 어떻게 해요? 자 대답. 다른 걸 썼으면 어떻게 한다? 전국에서는 감점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학은 감점이라는 게 없다. 쓸 게 썼으면 오케이. 쓸 게 제대로 안 써 있으면 그거 갖고 감점한다. 모르면 그냥 다른 거라도 써. 혹시 알아? 그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쓰는 게 낫다. 이왕 쓸 거면 잘 쓰는 게 더 좋겠지만. 오케이. 모르면 다른 거라도 써라.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지금은 다른 거 쓰지 마. 공부해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개별 첨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라? 논제별로 나눠라. 서론 한 문단 한 단락. 그 다음에 본론 첫 번째 거 한 단락. 그러니까는 들여쓰기를 해서 우리가 쓰잖아. 들여쓰기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돼? 서론에 하나, 본론에 하나, 둘, 셋, 넷, 결론에 하나.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렇게 써. 이유는 내가 첫 번째 거 갖고 쓴 게 이만큼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채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개 써라 그러면 꼭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세요. 1번 논제 1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논지 2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어요. 꼭 쓰세요. 두리뭉실하게 쓰지 마. 3개 쓰라고 하면 난 이거 3개 썼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죠? 3개 써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첫째, 둘째, 셋째예요. 맨날 2개 써라, 3개 써라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알겠죠? 두리뭉실하게 쓰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선생님 혹시 표를 그려도 돼요? 예. 그림 그려도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라? 표를 그린 걸로 땡 하면 안 돼. 표를 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그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표를 안 보고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표를 그리면 더 이해가 잘 된다면 채점자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린 거니까 그 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려도 된다. 대신에 그 밑에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논문을 쓸 때는 표를 써놓고 표 6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설명 쭉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표를 보면 아하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그런 의미에서 표를 그리는 거다. 알겠죠? 그림을 그리던 어쨌든 이해되셨습니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써. 그 다음에 설명하기 어려우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라. 꼭. 알겠죠? 예를 들어. 그럼 선생님 분량을 얼마만큼 써야 됩니까? 채점 기준에 맞춰서 분량을 써라. 1점짜리인데 5줄 쓸 필요가 없어요. 1점짜리를 왜 5줄씩이나 써? 총 4점 중에 2개씩 예를 들면 뭐의 개념을 쓰고 설명해라 그랬어. 그럼 개념에 1점 써 있으면 그 개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죠. 1점짜리인데 뒤에는 3점이면 그걸 더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념은 예를 들면 2줄 간단히 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더 많이 써야지. 근데 거꾸로 써요. 개념은 막 이따만큼 쓰고 3개 써라 그랬고 가려고 3점 했거든. 첫째 김종한, 둘째 김인식, 세 번째 뭐 이렇게만 쓰고 말어. 어떻게 채점해? 논술이야. 논술. 서술이 아니다. 여러분 전공 같으면 그렇게 서술로 써야 되지만 우리는 뭐다? 논술이니까 첫째 김인식 그래놓고 설명을 해야 돼. 그지 같고 이렇게 아니구나 안 그지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정반대 거는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좋다. 이유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더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비슷한 거는 굳이 같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스벨을 얘기하는데 오스벨은 그 강의식 수업이다. 이 강의식 수업은 간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간에 물어보지 않았어. 왜 간에서도 얘기되는데 뭐하러 써? 쓸 필요가 없다. 아는 척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이해하려고 공부했던 거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라? 상대평가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더 명확해지고 설명이 더 확실해진다. 예를 들지 않아도 명확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타당도에서는 예를 들면 절대평가에서는 타당도가 중시되는데 이 타당도는 뭐고? 그게 설명이 됐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쓰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라? 예, 반대로 상대평가에서는 신뢰도가 강조되는데 거기서는 측정의 오차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써주면 내게 없이 이쪽 거를 이렇게 부각시킴으로 해서 미술에서 이렇게 대비 효과가 나오듯이 이렇게 확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때만 쓰시도록. 알겠지? 아는 척해서 다른 거를 갖다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걸 뭐 때문에 논술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공부했던 거다? 이해하려고 공부했던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쓸 게 너무 많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거 보고 뭐 그렇게 한 거 갖고서는 계속해서 이 설명할 때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우리 2층에도 45분 조금 넘었는데 55분부터 나 할 테니까 빨리 55분에 나눠드리기 시작할 테니까 오늘은 10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마도 끝나는 시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다 보니까 요만큼 딜레이 됐고 내일부터는 아마 1시 10분, 20분이면 다 끝날 테니까 대신에 오늘은 조금 한 2시 가까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좀. 예.